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 아쉽게도 좀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을 좀 온몸으로 받아내는 듯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는데요. 그동안 잘 올랐던 종목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연속성이 있을 거냐라고 좀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대다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만큼 짧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바로 요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떤 포지션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함께라면 남다른 인사이트를 갖고 또 남다른 포지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홍당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주식부터 ETF, 선물 옵션까지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으로 정말 찐 돈 되는 투자 전략을 오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지금 생방송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밀착 소통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이 장중에 가장 필요할 텐데 그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TV 화면 하단 보시면 이 미로같이 생긴 네모난 이미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켜서 화면 바로 앞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생성되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그 QR코드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있죠.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내일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 실전 매매 특강을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또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전문가님이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무료 특강도 놓치지 말고 노란톡방 안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채널에서는 또 지금 생방송을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팍스경제TV 다시 보기 채널에서는 또 지금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장자방 전문가님 얼른 만나 뵙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더웠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전문가님의 이 빠져드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화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다리셨을 텐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이제 눌림 이후의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꺾이면서 하락폭을 키울 거냐가 아마 내일과 모레 중에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서 오늘 시장 점검을 전반적인 팩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제가 사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주식 사면 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오늘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지금 주식 사지 말고 차라리 인버스를 사서 주가가 빠지는 곳에 베팅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저점이 완성이 되면 9월 중에 아마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9월 하반기쯤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잡으면 어떨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잠시 후에 뵙죠. 네, 좋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 또 힌트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흐름 정말 냉철하게 또 봐주시잖아요. 얼른 그럼 좀 시장 이야기 좀 풀어주실까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 122630이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것을 인버스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 262670입니다. 자, 지금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에 8월 1일 날 2,360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앞전 고점을 넘어서 갔다가 주저앉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2,500원이 깨져버리면은 시장은 세게 올라갈 거야. 인버스가 죽으니까 생각했다가 꾸물꾸물 기어 올라가길래 에이 그냥
살살 내려오는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장 계속 장이 하루 종일 빠졌거든요. 아침에 시가 고가부터 쭉 빠졌는데 지수가 빠질 때 우리 인버스가 1.17%의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오늘 세워놓은 이 흐름이 만약에 내일과 모레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조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 조정입니다. 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슬슬슬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좁은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 횡보를 하는 게 있고요. 가격 조정은 우리가 말하는 하락 조정이에요. 올라갔다가 훅 빠지는 조정인데 저는 그동안 기간 조정으로 시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정시마다 뭐 종목들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 하루 종일 장이 빠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수급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주도주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시총 코스피 상위에서 세 개의 섹터만 보시면 전체 섹터의 60%의 시총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반도체 섹터가 전체 시총 섹터에서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2차전지 얘네 세 개 합치면 60에서 많을 때는 70%까지 차지해요. 나머지는 그냥 겉절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전부 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동시 만기 핑계 대고 강하게 오르거나 강하게 내릴 때가 많아서 사실 이번 주에는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만약 장이 올라가면은 요것저것 살게요라고 여러분 톡방에다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 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내일과 모레 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하락을 좀 제법 세게 한번 두들겨 맞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좀 조정을 두들겨 맞는 장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서 지금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인버스가 2,800원에서 2,900원 이쯤까지 가는 자리까지의 시장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은 좀 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15,500원에서 15,900원 사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16,800원에서 17,000원 여기 찍을 때 저희가 물량을 거의 다 팔았어요. 7, 8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밀린 거는 16,400원에 익절하고 그냥 끝났는데 그리고 최근에 야금야금 올라오길래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슬슬슬 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두들겨 맞아서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내일 16,33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전량 자릅니다. 신규 진입을 안 하신 분은 상관없고 하신 분이라면 16,330원이 무너져 버리면 다 잘라버리고 인버스를 갈아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신에 이때 인버스 갈아타는 거는 비중 30에서 50%까지 풀로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가 꺾인다고 한다면 쌍바닥 자리가 확인돼야 돼서 15,500원에서 15,900원 이 자리 또 확인할 거거든요. 그럼 얘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단기 하방을 좀 이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마음고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15,500원 자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얘는 13,500원, 14,000원까지 급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 올릴 거라면 버티는 게 맞죠. 내려오면서 더 사는 게 맞는데 저는 여기서 버틸지 빠질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제가 여기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대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이 차트들이 지금 일봉상 보면 삼각수렴 쐐기형에 지금 가까워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거 여기서 빼고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하는데 저는 17,00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상승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라올 때 17,000원에서 맞고 죽으면서 다시 횡보하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 장대 음봉을 맞은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틀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고민이 많은 날이에요. 아침부터 장이 빠지는 걸 보면서 뭐 선물 옵션이야 선물 매도로 대응하고 풋 옵션으로 대응했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지만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지금 장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날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주봉은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면 굉장히 급락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야 한 15,000원 초반 정도가 최대치고 다시 반등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듭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23,000원에서 25,000원 간다는 제 생각은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16,330원이 깨지면 15,000원 초반까지 갈 거냐 아니면 급락해서 이 밑에까지가 쌍바닥 맞고 올라올 거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일단은 잘라놓고 다시 보는 게 저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기 1시에 밥 먹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1시 10분에 오고 그 다음에는 1시 반에 오고 그 다음에는 2시에 오고 계속 이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깨지는 거겠죠. 자, 지금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왜 신뢰하지 않는 거냐면 앞전 저점대가 여기가 1번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에 떨어졌다가 붕괴됐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될 가격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오면 단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단순 반등을 16,800원, 17,000원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봤던 거고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 17,700원에서 18,200원 여기까지 오면은 한 번 더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건데 문제는 1번은 왔어요. 2번까지 못 오고 오늘 음봉 나오는 것 때문에 내일장 만약에 봤는데 선물지수로 말씀드릴게요. 선물지수 335. 내일 만약에 얘가 깨지면 저는 인버스로 배팅할게요. 이해하셨죠? 얘가 깨지게 되면 선물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면 적게 빠지면 330이고요. 많이 빠지면 325까지 열려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1, 2주 안쪽에 그냥 바로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확 빠지는 그래서 종목들이 다 주저앉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달러를 잠깐 보세요. 미국 달러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달러가 우리가 여기 11,800원에 사가지고 여기 13,100원, 200원에 팔았고 여기도 11,800원에 사가지고 12,600원에 팔았거든요.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주가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달러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인버스 여기 달러 선물 레버리지 다 팔고 나서 이렇게 달러가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좀 전에 거 차트 다시 한번 아이고. 자,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서 달러 팔았을 때 레버리지가 올라갔잖아요. 차트 이해되시겠죠? 상관관계가. 그런데 지금 얘가 주저앉으면서 달러 레버리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아래 꼬리를 달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현재 저는 드는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주도주 섹터를 3개만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1월, 2월, 3월 달에 2차 전지 바닥에서 매수하라 그리고 한번 털어먹고 눌릴 때 여기 17,000원 사가지고 또 한번 털어먹고 눌릴 때 사서 여기서 샀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1번 자리에서는 쌍바닥 눌림이었고요. 가다가 눌릴 때는 여기 앞전 여기 저항이 됐던 요 가격을 지켜서 눌림 매수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눌렀던 것은 여기는 앞전 여기 바닥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7월 3일 날 없는 사람은 여기 19,000원 초반에서 사라. 이때 아직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7월 3일이었고 7월 26일 날 오전 10시 49분에 여러분에게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몽땅 다 팔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여기가 최꼭지다. 최소한 반토막은 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반토막 났네요. 오늘 조가 기준 17,745원입니다. 저는 얘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냐면 15,000원에서 16,000원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기가 오면 시장은 단기 바닥일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9월 달을 뭘로 보는 거예요? 조정장으로 보고 있겠죠. 2차 전지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서요. 얘가 떨어진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고 아직 바닥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지금 슛을 치는 자리지 롱을 잡으면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인데요. 지금 장이 빠지는 거 대비 자동차가 제일 덜 빠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자동차 어디까지 내려오면 저점이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6,000원에서 17,000원짜리까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얘가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차트에서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 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하락형 변동성을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즉 직행으로 한 방에 밀어버리지 않고 떨어졌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도 9월 말쯤 돼야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장은 단기 반등했다 주저앉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피곤한 게 반도체예요.
제일 피곤한 게. 자, 반도체 섹터를 보시게 되면 시장 조정하지만 별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제일 많이 버티고 있는 짱짱한 종목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반도체도 이번 주 안에 변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보시면 어디 갔지? 예. 자, 10분봉 보실까요? 아침에 10분봉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면서 앞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돌파 못했거든요.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앞전 고점 돌파 못하면 얘는 주저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되는 게 내일 만약에 개파락을 하고 오늘 미국장 CPI 발표를 하면서 주저앉는다고 판단한다면 얘가 저점을 깨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저점을 안 깨면 지금처럼 지지하니 계단식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폭은 꽤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반도체 언제 살래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좀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얘가 31,840원 얘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고요. 종목 코드는 091-160이에요. 얘가 31,840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눌렀다가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장으로 반도체를 대응해봐도 무리 없다. 그런데 만약 저게 깨진다고 들면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파동상은 26,700원대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면 한참 빠져야 되겠죠. 자, 지수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할 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를 전체를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갈 만한 상승 동력이 있느냐 살펴보시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미디어 콘텐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타 칠만 해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물려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화학 보시면 얘도 좀 조정 나오고 있죠. 자, 철강 보십시오. 저점에서부터 지금 쌍봉 맞고 슬슬 죽기 시작하고 있고요. 건설주 보시게 되면 슬슬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다 털어먹고 나서 건들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게임 산업 보시면 살살 반등하는데 이제 이런 거 정도가 단타를 칠만 하겠죠. 게임 산업 정도. 보험도 지금 고점 찍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이커머스 없습니다. 여행 레저도 슬슬 흘러내리고 있죠. 고점 낮아지는 거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종목은 건들 자리가 없겠죠. 자, 바이오도 지금 현재 고점 찍고 밀리고 있고요. 운송 마찬가지 땅굴 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지금 들어갈 자리 안 되는 것 같고요. 기계장비 주저앉습니다. 기계장비 6,000원대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한 20% 더 빠질 겁니다. 그다음에 FN5G 산업 이 섹터도 한 1,500원대, 1,700원대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10% 이상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필수 소재입니다. 필수 소재도 이제 웬만큼 반등했고 주저앉는 시기라서 들어갈 자리가 못 됩니다. 헬스케어 고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단타라도 치려면 지금 할 만한 게 뭐 있죠? 게임 산업. 이거 말고는 전 섹터 다 뒤져도 없네요. 이해하셨습니까? 현재 기준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대표 종목만 쭉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땅굴 파고 있습니다. 바닥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 계속 주저앉을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조정 나올 때까지 내비둬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쌍바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일장 깨질 걸로 보여집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에코프로 죽는다고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390원 찍던 날에 이날 제가 10시 49분에 여러 명 살렸습니다. 사지 말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반등 나오니까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우리 사가지고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팔아먹고 잘 팔았죠. 따블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반등 나왔다가 주저앉고 주저앉았다 반등 이거 하니까 야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반도체에 관련돼서 2차 전지에 관해서 막 입에 거품 불면서 다음 2차 전지 사야지 다음 세대는 뭐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차트가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이 업종을 보면은 앞으로 성장할 거면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 제가 조용히 여쭤봅니다. 리얼리?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봐야 지금 파동이 저점인지 들어가면 무너지는 건지 아는데 차트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출귀몰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한데 나중에 그분들께 이제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 계좌가고 여러분 수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입으로만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주식하는 사람은 파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들어가면 물립니다. 2차 전지 지금 그러면 할 게 없겠죠? 그 외에 포스코홀딩스 고점이라고 7월 26일 날 얘기했는데 최고점에서 무너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40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아직도 한 30%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삼화콘덴서입니다. 글쎄요.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 삼성전기입니다. 글쎄요. 얘는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데 현재 전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세방전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지금 섹터 제가 관심 종목이 둘, 넷, 여섯, 여덟, 11개거든요. 하나도 살 게 없네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제가 게임 산업 중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여러분 NC소프트가 바닥이라서 25만 원 밑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얘가 움직일 때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 얘네 둘이 좀 움직이거든요. 펄어비스가 좀 더 빨리 반등하죠. 이런 거 정도나 단타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나 얘네들 정도만 단타가 가능한 위치지 그리고 안전하게 초보자가 들어갈 만한 자리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 석유화학도 보시게 되면 지금 별로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고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여기 고점이 72,900원 찍고 나서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만 한 6, 7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야 반등력이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별로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안 쳐다볼 생각이고 SK스퀘어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고점인데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 저는 지금 5만 2천 원 밑에서 내려올 때 조금 담아간다. 대신 비중을 10% 이내로만 맞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DB하이텍도 떨어진다고 들면 좀 더 빠질 거예요. 10%좀 빠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저점은 못 잡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10% 넘기지 마십시오 비중을. 그 정도만 살살 사놓고 일단 매수를 좀 멈추고 있다가 장이 만약에 제가 인버스 내일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냐면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설명하다 까먹었네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TV 앞으로 오세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인지가 안 돼요. TV 앞에까지 오시면 TV 앞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십시오.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갖다 대게 되면 제 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URL 주소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톡방에 들어와집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 내일장이나 모레장에 장이 빠지는 게 확인되면 인버스 배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주가 빠질 때 멍하니 당하는 것보다는 인버스 배팅으로 이익을 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한 1, 2주 정도 빠진다고 보면 저점에서 주식들 담을 때 우리 요거 이렇게 담을 거예요. 비중 몇 프로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담으시면 되고 저는 주로 ETF하고 대형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종목 포트를 아마 구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현대오토웨버 같은 거 장대 음봉 나왔죠. 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떨어질 때 ENF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삼성 SDS하고 이런 것들 좀 사고 싶은데 아직은 타이밍이 오지 않는 것 같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제가 조정을 말씀드리기를 16만 원에서 17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만 6천 원이에요. 자, 얘는 고점까지 갈 때 되게 오랜 기간 흔들면서 가요. 그리고 지금 쌍봉 맞고 죽이고 있는데 현재 반등처럼 보여지지만 얘는 요 밑에까지 떨어져야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과 모레 장이 빠지는 게 확정이 되면 선물 335가 깨진다면 자동차주가 좀 많이 빠질 거고 2차 전지가 장대 음봉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제일 많이 담고 싶은 것은 한국 타이앤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 타겟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8,500원 종가인데요.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현대위아, 그다음에 모비스, 만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 중에는 위아가 탄력이 제일 좋을 거고 시장이 그 시세의 안정적인 이 종목의 안정성을 따지면 모비스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행주 가지고 대박을 한번 쳤는데 롯데관광개발이었죠. 10,000원 밑에 오면 산다라고 하고 17,600원까지 가서 7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 10,000원, 11,000원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 게 없는 거고요. 호텔신라도 떨어지게 되면 72,500원 안쪽까지 내려와야 살 기회가 있을 거고요. 현재가에 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은 제가 떨어질 때 계속 72,500원 밑에서만 샀거든요. 여기. 그래서 올라올 때 95,000원에 다 팔고 지금 또다시 기다리는데 8만 원이 붕괴된 상태에서 7만 원대 초중반 여기쯤 오면 다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빨리 들어오십시오.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설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시멘트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어서 시멘트 주식의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9,000원에서 9,500원 사이 정도 올라오면은 또 사고 올라오면 10,000원 초반에서 팔아먹고 10% 뛰기 계속 단타를 현재 박스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신양에도 비슷하죠. 예, 8,500원 밑에 내려오면 사고 우리가 10,000원 초반쯤 오면 팔아먹고 한 10%에서 15% 뛰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건설주가 슬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건설주가. 그래서 제가 GS건설 같은 경우 14,000원 밑에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오면은 한 7%에서 10%, 15,000원 초반 정도 오면 팔았다가 이걸 반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떨어질 때 46만 원, 7만 원, 8만 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54, 55만 원에 팔고 다시 떨어질 때 47만 원, 8만 원 밑에서 매수해 가지고 올라올 때 54만 원, 55만 원 여기서 반을 팔고 나머지 버틴다 이고요. 얘는 52만 원 무너지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45, 6, 7, 8만 원에서 또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종목들은 1년에 몇 번의 기회 줄 때 그냥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장기 섹터의 종목은 사실 두 가지를 저희가 거래했는데 KT입니다. KT는 3만 원 밑에서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3만 3천 원 여기서 지금 절반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3만 원 밑에 내려올 때 확인하고 매수 사인 또 드릴 생각이고요. 얘는 어차피 1년에 5%의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냥 10% 뛰기, 15% 뛰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장기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네요.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들어오네 제가.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걔도 마찬가지로 떨을 때 샀다가 올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세타들 종목들 다 보셨다시피 지수 관련된 게 아닌 것들,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다른 철강이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들만 좀 움직일 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요, 우리 펄어비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얘네만 좀 반등했다 빠졌다 이러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차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제일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 지수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고요. 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에 파동을 좀 체크할 때 주봉으로 보면서 살짝 좀 의아하다,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질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위에서 이렇게 수렴 형식으로 고점에서 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 차트랑 우리 차트랑 미국 차트가 조만간에 1, 2주 안쪽에 하락이 약하게 오면은 좋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볼 때는 만약에 수렴 때 이탈, 선물 335가 이탈하는 모습이 본다면 지수 하락폭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장중 매매로서 하방 포지션, 풋옵션 매매하고 선물 매도하고 뭐 콜 매도하고 단타를 했고 장중 매매로서 인버스 단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335가 깨지면서 속도가 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쩌면 방송에서는 제가 100% 풀베팅 몰빵이라는 얘기를 쓸 수 없어요. 용어를 쓸 수 없게 되는 게 방송 심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30에서 50%까지 채울게요. 이 얘기는 거의 풀베팅에 준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톡방에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30에서 50%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왕창 잡는다는 얘기구나, 단기간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풀베팅 얘기 안 했어요? 하셨죠? 얘기 안 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단기적으로 속도가 좀 날 수도 있겠다, 장대 음봉을 몇 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제가 그동안 주말 동안 계속 연구해서 골라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패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되게 재밌는 거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오늘 고민이 많았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 반등에 따라서 주저앉은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 흔들림이 좀 예측되는 가운데 지수 하락폭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지수에 연동되지 않은 종목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전략적인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게임 섹터 좀 콕 집어 말씀해 주셨는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전략적인 부분들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안내되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든든한 전략으로 또 든든한 수익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또 예고해 주신 대로 이제 선물 옵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래 지난주에도 이 선물 옵션 강의 좀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워낙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느라 못했잖아요. 오늘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선물 옵션 하면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과 교육을 받으면 쉬워지나요? 재밌어질까요?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기대 많이 되는데요. 자, 좀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먼저 제가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8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공개 강의를 합니다. 주제는 선물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전 거래가 보통 8시 45분에 시초가 출발이에요. 주식은 9시 출발이지만 선물 옵션은 7월 31일부터 8시 45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시작 30분 전부터 방송을 열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다가 8시 45분에 시초가 매매부터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0시 한 2, 30분쯤 되면 오전 매매가 거의 일단락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선물 옵션을 어떻게 매매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막 강의들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후장에 장이 좀 횡보하는 시간대를 만나게 되면 지금 제가 이번 하락을 통해서 주식 종목들 뭘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내일 상세하게 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저랑 여러분 같이 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7시간이에요. 7시간 반 동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저거 위험하다는데 진짜 위험한가? 저거 어렵다는데 진짜 어렵나? 저 사람은 쉽다고 얘기하는데 왜 쉽다고 그러지? 궁금하신 분 내일 오십시오. 두 번째, 선물 옵션을 해봤어. 해본 적이 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데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할 수 없는 분이라면 내일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선물 옵션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내일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이니까 내일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온라인 제 무료 특강에 오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 카메라를 켜고 네모 QR코드 안에 TV 앞에 오셔가지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십시오.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오신 입장하신 분에 한해서 톡방에다가 제가 내일 무료 온라인 특강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예, 온라인 링크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링크 누르고 입장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거든요. 8시 45분에 시초가 매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마 8시에 방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설명 듣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러면 선물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 선물, 소위 말하는 우리 지수 선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수 선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죠. 만약 오를 거야 나 10개 매수할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나 팔아먹을래. 차익 실현할래. 이렇게 10개 이렇게 주문 넣죠. 지수가 상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는 사가지고 요 위에다가 팔아먹고 나가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처럼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 나는 공매도나 대차 매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식 선물 매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종목도 다 빠졌거든요. 몇몇 로봇 종목이나 이런 테마주 종목 빼고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주식은 손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는 여기서 아까는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매도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다가 야, 오늘 많이 빠진데 난 20개 매도할게. 많이 빠질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 여기서 야, 요만큼 빠지면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나 여기서 20계약을 차익 실현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방 두 개 다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개념 잡으셨죠?
다음 그다음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선물 옵션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일 여러분 제 온라인 공개 강의 오시는 분들께 오늘 개념 하나 잡아 드릴게요. 저는 내일 여러분 공개 강의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옵션 가격으로 봐요. 자, 옵션 가격은 뭘 말하냐면 옵션의 가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지가 되는 가격이 있고 저항이 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기준점이라고. 기준가, 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점이 콜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요. 이렇게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의 이익이 나는 것이 콜 옵션. 우리가 지수에 상승할 때 수익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서 이만큼 올라가면은 야 콜 옵션 올라가면 수익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수가 확 빠져버리면 풋 옵션을 사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콜과 풋은 상호 보완 관계인데 우리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시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콜 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무게가 똑같으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얘네 중에 무게가 하나 더 무거워지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풋 옵션에다가 무게를 제가 2개 얹어 볼게요. 그럼 얘가 무거우니까 내려갈 때 반대로 누가 올라갈까요? 콜 옵션이라는 놈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하방을 볼 때는 상방을 볼 때와 하방을 볼 때 이게 콜이라고 하는 건 얘는 상방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고요. 풋옵션이라는 건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 수익이 나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풋옵션에서의 기준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풋이 기준이 깼다는 얘기는 반대 콜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반대로 콜의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풋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자 내일 아침에 온라인 공개 강의 때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콜 기준 가격은 3.50입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풋 기준 가격은 0.39입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기준점을 어떤 놈이 깼는지만 보시면 돼요. 왜 심플한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예. 어떤 놈을 깼느냐? 깬 놈이 무너지는 놈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위에 콜 옵션이 3.5가 무너졌죠. 그러면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콜이 올라갈 때 지수가 상승하니까 콜 기준이 깨지면 장은 빠지겠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콜이 무너지면 풋, 반대 하방 숏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풋 옵션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500%가 터졌어요. 저는 내일 만약에 지수가 이런 흐름을 만든다고 한다면 오전에 급격하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풋옵션이 적게 나면 2배에서 많으면 500%까지 시세 터지는 장이 아닐까라고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만약 공개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 아침부터 하방에서 풀베이팅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일 아마 승부를 거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지수를 몇 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제가 수익 인증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교육생분들의 수익인데요. 보시면 하루에 여기 뭐 8월 21일부터 9월 7일자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하루 손실 났고요. 모조리 수익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익들이에요. 보시면 매매 금액은 처음에 500 갖고 시작했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시대가 했어요. 근데 하루에 200만 원, 135만 원, 166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110만 원, 200만 원. 이날 많이 벌었네요. 900만 원, 130만 원, 330만 원, 250만 원, 여기 260만 원. 그래서 누적 수익 금액이 3주 동안 2,790, 2,800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3주 동안 2,800만 원의 돈을 벌어 보셨나요?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식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해요. 장이 빠질 때도 수익 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선물 옵션 매매는요. 오전에 8시 45분부터 한 10시, 10시 20분 여기까지만 거래해도 수익이 충분합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가지고 오늘 거부터 하나씩 시간 되는 데까지 하락 패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 하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오늘 저희 교육생분인데 오늘 11시 20분에 수익금 인증합니다. 742만 원. 자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수익을 내셨냐면 오늘 계단식 하락이었어요. 자 기준점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것이 C라고 써 있는데 화면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콜옵션 차트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P라고 써 있는데 이게 풋옵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여기 선물 5분봉입니다. 위치 이해되셨죠? 선물 5분봉입니다. 지수가 전날 가격보다 붕 떠서 갭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캔들 4개 만에 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경까지 하루 종일 빠져요. 그리고 반등 하나 쳤겠다 빠지고 반등 하나 쳤겠다 빠지고 반등 하나 쳤겠다 빠지면서 종가 저가로 투매로 끝이 납니다. 통상 이런 패턴은 다음 날까지 하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락을 봤냐면 아침에 기준점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콜옵션은 2.50이 기준점이다라고 아침에 제가 방송에 제시를 했습니다. 풋옵션은요 2.1.05자리가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2.59를 찍고 속임수 반등 왔다 갔다 흔들다가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쭉 무너져요. 그러면 반대 방향의 풋 장이 하락하면 수익 나는 상품에다 배팅을 했더니 저점이 0.88이었고요. 고점이 2.71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오늘 당일 얼마가 수익 났냐면 300%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락은 되게 어려운 하락이었어요. 되게 느리게 갔고 계단식 하락이기 때문에 저걸 버티는 게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요구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보자가 저걸 견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수급, 상급자들이 저걸 견딜 수 있는 거고 초보자는 그냥 오전에 요만큼 빠지는 정도, 요만큼 빠지는 정도, 요만큼 정도의 시세를 취하고 끝나는 게 초보자에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10시쯤 해가지고 10시에서 10시 20분쯤 해가지고 초보자는 끝내세요라고 얘기 드렸고 끝까지 버텼던 분들 11시경에 거의 최저점에서 청산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지수가 빠져도 우리는 할 게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거고요. 자, 제가 몇 개 사례를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9월 7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수익률이 보시면 502%의 수익률이 눈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거고요. 이분의 최종 수익은 당일날 얼마를 버셨냐면 2,079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익 내셨죠.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입니다. 1,000만 원. 근데 이날은 얼마를 배팅하신 거냐면 2,000만 원이 벌리기까지 배팅하신 금액은 약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계좌인데 그중에 400만 원 가지고 종일 버텨서 몇 프로가 났냐면 500%의 시세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주식에서는 내가 하루에 상한가 해봐야 30%이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하루에 500%가 날 수 있다. 자, 내일 당장 제가 바라는 것처럼 하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들면 최하 원금 대비 더블은 이익이 날 거고 많이 가면 300%, 500%가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느리게 갔기 때문에 300%지 빨리 갔으면 500%짜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최하 2배, 더블 이상은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어떤 날이었나 보시면 또 다른 분들을 보시면 이게 한두 명만 얘기하면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의 사례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보시면 이분은 좀 적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169만 원의 이익을 내셨고 또 이분은 보시면 여기 종목이 4개나 있죠. 이만큼의 수익이 벌써 지금 대충 따져도 한 800만 원쯤 수익 나누시는 것 같은데 대신 보시면 오전에 10시 52분에 53분에 27분에 이렇게 오전에 대부분 저희는 매매가 끝나면서 수익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날이었나 볼게요. 자, 내일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 여러분 아까 오전처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계단식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일 경우의 수는 뭐냐면 오늘 미국장이 하락하게 되면 개파락하겠죠. 그러면 전날 가격보다 붕 개파락 그랬다가 오전에 반등 그리고 무너지고 반등 무너지는 이 패턴이 두 번째 사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반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기준점이 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79에서 풋옵션 저항 기준점 붕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풋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선물 반등한다는 얘기고 그럼 콜옵션은 1.37 지지가에서 지키고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저점 대비 더블 정도 시세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선물이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는 걸 보면서 자 시장 하방으로 보자. 바닥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그 하방이 얼마가 시세가 났냐면 바닥에서부터 500% 5배의 시세가 났고요. 그 뒤에 반등할 때 콜옵션이 바닥에서부터 150%의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과 모레가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시세가 꽤 화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월 17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제가 이날은 아주 그냥 날을 잡고 승부 걸어봐라라고 이야기했던 구간이었는데요.
이때는 보시게 되면 저희 교육생분 한 분께서는 지금 해외에 출장을 가 계시는데 제가 시황을 문자로 드렸어요. 지수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풋옵션하고 인버스하고 많이 좀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분이 3일 연속 수익이 하루는 400만 원, 하루는 610만 원, 하루는 590만 원 나서 1,600만 원의 누적 수익이 났다라고 감사 인사를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제가 327 풋옵션 같은 경우 1.10, 1.20 여기서 비중을 내 원금의 30에서 50%를 베팅하자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풋옵션은 뭐 하면 수익 나는 거라 그랬죠? 주가가 빠지면. 그죠? 내일 만약에 장이 빠지면 풋옵션은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1.1, 1.2에 잡았는데 고점이 얼마였냐면 6.19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는 한 600% 이상의 시세가 났는데 제가 팔아먹고 나온 거는 5.80에서 5.90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이 550%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개파락하거나 장이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일 풋옵션을 이렇게 지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날인가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날 제가 승부 걸라고 이야기 드릴 때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기고요. 월몰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인데 이때 운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위클리 옵션 수익률이 얼마냐면 800%요. 여러분 내 원금의 8배가 났습니다. 4박 5일 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클리 옵션은 얼마였냐면 2290%. 내 원금의 22배, 23배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어지십니까? 원금의 22배의 수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패턴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전날 이렇게 상승 반등을 하고 나서 개파락을 해요. 근데 콜옵션이 2.5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깨집니다. 깨지면서부터 밀어붙이면서 1시간 동안 빠지는데 엄청난 수익을 내죠. 우리가 개파락하고 나서 개파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빠질 줄 알았는데 개파락 이후에 계속 빠져버리면 하방 시세가 굉장히 탄력이 강해요. 그러면 그때 옵션들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반대로 상방도 마찬가지죠. 갭상승했는데 눌렀다 올라가길 바랬는데 눌리지 않고 갭상승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릴 때 상승 시세가 굉장히 강해요. 주식도 그렇죠. 그래서 내일장 개파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풋옵션에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날이 될 거고 만약에 반등했다 빠진다면 시세는 생각보다 반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3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파락 이후에 기준점 2.5 깨졌다. 그럼 난 뭐 하면 돼? 하방 보면 되겠죠. 심플하게 아시겠어요? 기준점만 보시면 돼요. 기준점 깼다 하방, 지켰다 상방. 그러면 풋옵션은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시세가 300% 나고 다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상승 전환이 900%가 시세가 났던 엄청난 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월 16일 차트입니다. 얘도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시 37분에 수익 인증이 900만 원이 넘게 되네요. 아침에 푸시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면서 종일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장이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게 아닐까.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신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지난달에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수익 인증을 하셨는데 누적 수익 금액이 4,69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신 분이고 내 원금의 4.7배 저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이 큰 기회의 장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저께 개파락해서 떨어지는 내일 사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이 패턴입니다. 이 차트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일 개파락해서 만약에 장이 떨어진다면 계단식 하락으로 오전 갔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종가저가 형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가장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침에 기준점이 뭔지만 알면 내가 방향성을 버틸 체력만 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버틸 에너지가 내 실력이 거기까지 되지 못하면 적게 버는 겁니다. 버틸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내 그릇을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노란 톡방 안에 QR코드 찍고 얼른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저랑 공개 강의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상방과 하방을 모두 열어둘 수 있는 게 또 선물 옵션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 패턴에서도 수익을 낸 걸로도 확인을 해 주셨죠. 이렇게 장자반 전문가님과 또 함께 시장 전략 세워 가신다면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을 했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상승장에서는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매일매일 기대감 가득한 시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장자반 전문가님과 또 설레는 전략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그 혜택 받아가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특별한 혜택 계속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선물 옵션 무료 실전 강의가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또 오후 3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실전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 선물 옵션 너무나도 끌린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강의 무료로 꼭 혜택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꼭 혜택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이고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당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